그 옛날에 나도 좀 안쓰러워. 나는 일주일 내내 못 봤어요. 애를. 같이 찍은 사진도 한 3장밖에 없어.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50만원, 100만원 덜 벌면 어때요? 애들이 아빠가 50만원, 100만원 더 버니까 더 좋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저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매일 새벽까지 포잡을 때는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4개야? 네. 제 삶의 전부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3, 4시간만 잤습니다. 회사 퇴근 후 사무실 청소, 의류 딜리버리, 자판기 운영까지 어느덧 5년이 흘러 지금의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너 그러다 고생 많았다 인생 훅 간다.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제 삶의 이유고 제 빛인 가족들에게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이자 가장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부터 축구 유망주 선수였어요. 하지만 축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 가난한 집,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먹고 자는 걸 해결해준다는 감독님의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학교의 뒷배 없이 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숙소에서 오후 운동을 하는데 누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사채를 쓴 아버지를 찾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제가 갚기엔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집은 초토화되어 있고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의 하나뿐인 꿈을 내 손으로 포기하던 날 너무나 비참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20살부터 5년 동안 오로지 빚만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이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더군요. 5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들을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으로 드디어 빚으로 가득했던 지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손을 건네줄 사람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어요. 쑥맥이었던 저는 지금의 배우자에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밥 한번 먹자. 이 데이트를 신청을 했고 28살에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 6살, 4살 귀여운 아들 둘과 함께입니다. 20살 축구부에서 짐 싸고 나오는 그날부터 빚을 다 갚았던 순간까지 빛을 잃었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제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을 끊으려면 한 세대는 죽어라 고생해야 한다. 그것을 아내나 아들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나도 일을 하겠다, 돕겠다 말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 곁에 한 명이라도 있어줬으면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제 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인천에 자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이 목표인데요.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야 될지 매도하고 월세를 살면서 좀 더 좋은 집에 투자를 할지 자가는 유지를 하고 추가로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2주택으로 가야 할지 3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요. 평일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안 자는 거야. 씻고 뭐하고 하면 뭐 거의 잠을 안 주무시는 건데 거기다 일요일은 새벽 부업하고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또 이게 또 저녁에도 또 부업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의 일상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돈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실거주 아파트는 5억 5천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담보대출이 2억 8천 정도, 현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월소득은 지금 외벌이인데 생산직으로 또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퇴근 후에 계속해서 또 포잡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월소득은 858만 원까지 만들어 두셨고 여기에 이제 대출 2억 8천에 대한 대출이자가 120만 원 정도 나가시고요. 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생활하는데 쓰시는 돈은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어린 느낌이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와, 어떻게 포잡을 오늘은 지금 저녁이시고 시간 괜찮아요? 지금 하다가 잠깐 다 멈춰놓고 어머나, 목소리는 되게 학생 같으신데. 너야나이님이랑 또 이야기 해보시면서 또 같이 그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5년이고 올해가 6년 차예요. 6년 차예요. 육체적으로 힘드신 거 말고 다른 게 힘드신 거가 있어요, 혹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와이프가 빵 육아를 하다 보니까 미안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의 제가 시간이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저녁을 제가 항상 해주거든요. 그 시간밖에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저랑 거리감이 더 생길까봐 그거 2개 걱정 말고는 그래도 매일 보기는 해요? 한 40분 정도 봐요. 아니 나는 우리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난 아예 못 봤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거주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담보대출이 좀 껴있죠?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부동산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 코인이나 다른 대체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본인은 일단 부동산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1주택자분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느냐? 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경매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 할 수도 있고 빌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면서 불리는 거, 두 번째가 이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실거주집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죠. 이 3가지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길래 별똥별님이 부동산 공부나 부동산을 좀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저거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각각의 장단점과 그리고 각각의 방법에 어울리는 상황들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좀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 별똥별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답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좋은 집으로 갈아탄다. 이거는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죠. 지금 사시는 곳이 대충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딘지? 인천의 미추홀구의 도화동이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이 인천에서 좀 어때요? 중급지 그렇죠. 정도. 근데 또 본인이 거기서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상이라고 보면 돼요, 인천에서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제가 최근 실거래나 매도 가격 같은 거 찾아보니까 5억 초중반 정도면 매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같은 전용 84 기준으로 5억을 넘는 아파트가 인천에서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 용현 하객지구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이제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는 거니까, 그죠? 거기, 그 다음에 뭐 멀리는 당연히 송도 청라 있고요. 검단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부평의 청천동 쪽에 새 아파트 들어오는데, 네네. 거기랑 구월동, 간석동에 있는 신축, 요런 거. 네네. 딱 그 정도 말고 없어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는 거는 인천 거의 최상급지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솔직히 플랜이 2가지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대출 양을 늘려서 가는 것과 네. 또 하나는 이제 실거주를 내려놓고 광명이나 이제 서울 쪽 임장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임장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토요일은 제가 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10시 정도에 임장을 가요. 밤이요? 저녁. 예. 밤 10시? 네. 제 금액대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갭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평일에 추려놓고 제가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한 데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근처 키즈 카페에다가 이제 와이프랑 애들을 잠깐 놓고 부동산을 예약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분 뭐야? 거의 옛날에 나 완전 미쳐있을 때 한 그런 행동을 맞아요. 결국에 그거잖아요. 아까 말한 내가 뭐 송도나 청라 같은 데로 이사 갈까 아니면 월세로 가면서 집을 하나 사놓을까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거주 유지하면서 추가로 투자하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옵션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분양권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분양권이요? 어디 분양권이요? 택지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무피에서 마피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네, 용현하기요? 예, 그쪽에. 아, 그쪽이죠? 인천에서 계속 갈아타기 하려는 건 와이프랑 애들을 위한 위주로 거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마음은 월세를 조금 살고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오케이, 좋아요. 아, 수준이 제가 인지한 것보다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한 수준이 훨씬 높고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월세로 내려가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제가 저걸 한 거예요. 월세 살면서 좋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준비하고 행동을 해야 될 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뭐 하면 제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하라고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겪어야 되는 마음고생, 몸고생이 일반 대단하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 그게. 지금 본인이 해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죠? 저는 네. 솔직히 뭐 노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제는 좀 덤덤한데 가족들이 힘들잖아.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장이 내 마음처럼 내가 산 집값이 내 마음처럼 막 잘 올라가고 이러면은 솔직히 힘든 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한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이제 별일이 다 생기거든. 역전세 맞죠, 임차인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나 돈 없어갖고 막 발 동동 구르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약간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달이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있죠, 월세로. 가족들이 이해해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족들이 이제 한마디씩 해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월세 내면서 살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언제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큰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 어려움 없이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나도 그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하지 말고 실거주집 유지하면서 투자 하나 정도, 그리고 또 돈 모이면은 상황 봐가지고 그 투자해놓은 집을 또 팔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 별똥별님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지금 본인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준비된 걸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세 살면서 투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건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전에 말했잖아요. 잘 되면 좋아요. 결과가 잘 되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힘든 거 다 견딜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투자해서 올라가면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야, 너 잠 좀 자라, 야, 너 그러다가 죽는다. 나도 하루에 2~3시간씩밖에 안 잤거든 그때. 그런데도 뭐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때. 왜? 내가 막 부자가 되니까. 근데 그러다 중간중간에 위험한 일들이 몇 번 생겼거든요, 제가. 예, 저도 대출을, 신용대출만 3억 이상 내가지고 막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막 밥도 안 먹고 막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들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막 대출 내보고 남들한테 돈 빌려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도 되게 어렵고 고초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내가 힘든 거는 아니야.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 우리 애한테 옷 한 벌 못 사주고 그럴 때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 나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실은 여기 지금에 나오진 않았는데 주택을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넣은 게 있어요.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 대다수 분들이 반대가 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게 역전세를 조금 세게 맞았었거든요. 위험할 때가 있었죠, 최근에 특히. 네, 그래서 진짜 난감하고 막 그래서 다행히 너나이님이 갭 투자를 할 때 신용대출은 조금 신중하라고 하셔서 쓰면 안 돼요. 그거를 안 쓰고 있었다가 다행히 그걸로 이제 막았구나. 계속 그걸로 급하게 막았거든요. 그 경험도 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네네.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서울에 투자를 하고 나는 월세로 산다, 이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긴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5년, 6년이 지나요. 그러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이걸 말할게요, 이제. 이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때 지켜야 되는 게 대출 써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내 강의 들었다고 했죠? 네네.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거. 그죠? 네. 그리고 별똥별님 같은 사람들이 특히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핍 때문에. 이게 사람이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가 만든 거고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 과거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나 극복 의지나 이런 게 강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본인의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누가 포잡을 뛰냐고. 누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냐고, 6시부터. 그것도 몸을 쓰는 일을. 거의 없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극복 의지나 결핍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잘 될 때 무너져요. 잘 될 때 벌려요. 이게 눈에 보이면 더 못 참거든요. 이게 돈 될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나중에. 그게 투자자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이미 투자를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한 번 파도가 오면은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방송이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사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궁금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한 번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요. 잠실 아파트 15억 올랐어요. 바닥 대비. 근데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우리 사연자분 15억 있으면 일 다 그만두고 은퇴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꿈에 그리는 막 일을 그만둔다 이런 거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여러 차례. 그러면서 스노우볼로 굴려나가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거 하나가 돈이 될까 안 될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전 투자자들의 진짜 살아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별똥별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월세에 살면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조언을 투자하는 과정 중에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이 임대료가 좀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를 하기에도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이제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들이 6살, 4살? 네. 뭐 저는 하나만 있는데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오지랖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별똥별님 듣기에 이거는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면 그냥 넘겨드려도 돼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결핍에 대한 얘기. 결핍이 지금 오늘날에 별똥별님 만든 거잖아요. 네.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 어려웠던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도 내가 보기에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나? 난 그랬는데. 네, 맞아요. 나는 임장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 매년, 점점.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네, 맞아요. 네. 본인의 옛날 어려웠던 것들이 나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똥별님은 그거를 쉽게 말하면 연료로 태운 거지. 그게 어떤 능력으로 변화가 된 거냐면 비로소 내가 돈도 벌고 우리 와이프를 아이들을 키우는데 맞벌이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내 집에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 그 시간들이 나쁜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나는 아버지 빚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축구도 포기해야 됐고 이런 생각을 이제는 이제 좀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 얘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그 영상의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재의 가치보다 소유의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한대요. 존재는 이런 거야. 헌신, 나눔, 이타심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로서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거. 그리고 자식이 자식 그 자체로서 사랑받는 거. 이런 걸 말해. 존재의 가치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난 널 너무 사랑해.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네가 학교에서 20등, 30등을 해도 나는 네가 사랑해. 너를. 이거예요. 존재가. 근데 소유의 가치는 뭐냐면 이런 거지. 나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싫어. 지금까지 뭐 했어? 나 결혼하는데 왜 못 도와줘? 그거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그 자체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부모,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싫다고 판단하는 거야. 판단의 기준이. 이해돼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봐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아이들한테 막 뭔가를 해줘. 예를 들어 나 요즘 그런 거 보이대. 길 가면은 애들 막 그 자동차 막 거기에 벤츠 BMW 박혀있는 거 그거 태우더라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는데 계속 그런 걸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진짜로 BMW 사달라고 하는데 못 사줘. 근데 그 와중에 존재의 가치, 내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이다,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들 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 그걸 못 해줘. 그러면은 과연 나중에 어떨까?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해줘봤거든 그렇게. 근데 우리 딸은 그런 거 몰라요. 나보고 출근하지 말라 그래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지금은 나를 아빠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자기한테 큰 가치를 가진다고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아이들은 백지니까. 근데 내가 자꾸 행동을 그렇게 해. 아빠 돈 벌어서 너한테 대신 이거 사줄게. 근데 나 너하고 같이 시간 못 보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뭘 돈 모으는데 집중을 해.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좀 안쓰러워 사람들이. 사람들만 안쓰러운 게 아니고 그 옛날에 나도 좀 안쓰러워. 나는 일주일 내내 못 봤어요 애를. 같이 찍은 사진도 한 3장밖에 없어.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한 50만원 100만원 덜 벌면 어때요. 애들이 아빠가 50만원 100만원 더 버니까 더 좋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저는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딸은 내가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을 어떤 동네에 어떤 아파트에 살게 하고 어떤 차에 태울 수 있고 휴가를 어디로 갈 수 있고 뭘 사줄 수 있고 뭘 먹여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빠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자꾸 그게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애가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결혼하는데 왜 돈 하나도 안 보태줘?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남이랑 비교질하면서 스스로 막 초라해지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러고 사는 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난 그거는 다 같이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은 애들이 이제 아빠랑 안 놀아요 어차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같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일단 본인이 진짜로 나 아이들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거에 변치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많이 표현하면 그러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굶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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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까 준비할 때는 한 개도 눈물이 안 나는데 별똥별님 보면서 옛날 나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비슷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고민들이랑. 중간에 별똥병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가장 걱정되는 게 와이프분의 독방 육아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과 시간 못 보내는 거였거든요. 네네. 별똥별님의 걱정은 누가예요? 저기 주책맞게 네. 죄송해요. 그리고 애들은 별똥별님 축구 잘하시잖아요. 축구 네. 유망주. 애들은 아빠랑 축구를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남자애들이니까 축구 잘하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좋아하겠다. 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빠가 축구.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별똥별님 힘내세요. 이제 눈물 닦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별똥별님 건강을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좋은 아빠 되고 되게 되려면 일단은 건강을 어느 정도 잘 챙기고 아이가 필요할 때 정말 그 옆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별똥별님은 좀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을.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아직 몰라. 아직은 버틸만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오거든요. 40이 넘으면 정말 그때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아이들 7살, 5살이잖아요. 제가 투자 공부 시작할 때 9살, 7살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그 오래됐네. 아이들이 고2, 중3이 됐어요. 9년 동안 저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도 또 은근히 집에 엄마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사춘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관심 가져줘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를 해줄까?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충분히 너무 열심히 잘 살았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수면을 좀 더 취하시고 건강을 좀 더 지키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통화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하고 와이프가 불안해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는 사람마다 삶의 노동의 총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 거를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거든요. 와이프.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와이프한테 방송 보고 있거든요. 나 아직 애들한테 자기의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고 저희가 1년마다 인생 계획을 짜거든요. 와이프랑. 네네. 오, 대단하시네요. 너가 생각했던 40살의 꿈을 내가 꼭 이루어줄 거고 내가 너의 최고의 액세서리가 돼주겠다고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불떨불님.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일 빨리 끝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분,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